본론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뭐 그냥 깨알 쇼핑을 먼저 살짝 보여드렸고, 요거는 비닐도 지금 안 뗐어요. 뭔지 알지? 우리 자동차도 한 1년씩 비닐 안 떼고 많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한 번도 못 썼는데 이거를 비닐을 뗄 수가 없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비닐도 못 떼고 라벨도 못 떼고, 지금 요 옷이 그 잠수복 같은 게 입혀져서 왔는데 얘도 못 벗겼어요, 지금. 저의 새로운 이제 여행 가방인데, 사실 여행 가방은 이제 리모아 제품을 한 2개를 계속 몇 년 동안 썼어요. 그래서 가방을 하나 더 사고 싶다는데 리모아는 이제 너무 흔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그 몇 년 사이에 차를 이렇게 2명만 탈 수 있는 차로 바꿔가지고 캐리어가 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공항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제 차에 실리는 사이즈의 캐리어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근데 요 마음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좀 고민을 했거든요. 작년쯤에 제가 롯데백화점에서 이 가방을 봤어요. 저거 되게 괜찮다. 그래서 다음에 저거 내가 사야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 갔더니 롯데백화점에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또 부랴부랴 없어지면 더 사고 싶잖아요. 서치를 해가지고 압구정에 그 테스토리아라는 남성복 편집샵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그 수입을 하는 제품이어서 거기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서 힘들게 샀습니다. 이건 FPM이라는 이태리 브랜드고요. 고급이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되게 감성적으로 저거 너무 예쁘다 하는 작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옷을 벗겨야 돼. 여러분, 고급 여행 가방은 무거워요. 다 감수해야 돼. 감수하시겠습니까? 이거 있죠? 감수해야 돼. 언니, 그럼 이게 리모아가 지금 새로 뜨는 브랜드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리모아가 여전히 인기가 많지만 좀 그 프리미엄의 그 캐리어 제품들을 찾는 분들한테는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이태리 브랜드인데 이것도 한 1940년대? 이렇게 좀 시작한 지 오래된 클래식 브랜드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이런 포인트들에 홀릭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이게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잠수복 네오프렌 소재로 돼 있는데 너무 딱 맞게 제작이 완벽하게 돼 있는 이 옷이 있어요. 여행을 갈 때 옷을 입힐 것 같진 않거든요, 저는. 별로 이거 번거로운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게 딱 맞으니까 자꾸 입혀주고 싶어. 이렇게 까는 게 힘든데도. 근데 보통 되게 헐겁고 막 쭈글쭈글한 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또 싫어, 보기 싫어서. 예쁘려면 불편해. 벗기기도 불편하고, 이거는 무거워서 들기도 불편하고 이런데 예뻐요. 하여간 다 벗겼어. 짜잔. 근데 뱅크가 있고, 뭐 뱅크 S, 뱅크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리즈가 이제 그 중에서는 좀 고급 라인의 상위 라인에 해당이 되고요. 내가 홀딱 반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옆부분에 이 가죽으로 핸들이 되어 있는 게 또 포인트예요. 이태리에 주문을 넣으면은 막 크로코다일 빨간색 막 이런 것도 맞출 수가 있대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비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상태로 구매를 했고요. 가죽에다가 이렇게 FPM 로고가 적혀 있어요. 거꾸로 돼 있네? 다시 뒤집어 볼게. 아니, 내가 이거를 또 스크래치 날까봐 너무 걱정돼가지고 아직 한 번도 못 썼는데, 세상. 이렇게. 자, 불박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요 핸들이 너무 고급이잖아요. 이렇게 텐션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제 앞쪽에 여기 TSA 락 다 되어 있는데, 어디가 예쁘냐면 여기 잠금이 너무 예뻐. 이거를 돌리는 순간 내 마음이 열리잖아. 내 마음과 내 지갑이 열리더라고. 봐봐,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요. 벌써 이걸 돌리고 싶지? 얘 돌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봐. 위에. 어때? 이렇게 해서 열리는 거야. 다시 이렇게 잠궈. 이렇게 잠그는 거. 이거를 괜히 돌려보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돌리더니 어머, 이거 뭐야?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이걸 열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도 너무 예쁘죠? 이거 봐. 새거 티나지? 지금 떼지를 못했어. 언제 내가 이 여행 가방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출장도 가기가 싫고 힘들고 이러더니, 이제는 출장은 언제 가나? 여행은 언제 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198만 원 정도 했는데 안에 이걸 열어보는 순간 그래 이태리산 벨트 하나가 얼만데 허리 벨트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벨트가 4개가 달린 거야. 그래서 괜찮은데 막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행 갈 때 좀 간단히 갈 때는 좀 빼고 가야 되겠다. 좀 가벼워지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고 뭔가 되게 클래식하게 막 옛날 영화에 나오는 브리프 케이스를 딱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안쪽 내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쪽은 거의 똑같이 되어 있고요. 물론 뭐 되게 편하게 뭐 쉽게 지퍼로 드르륵 해가지고 안에도 찍찍이로 쫙 이렇게 여는 거에 비해서 다소 불편하지만 내가 오래 여행을 가지 못하는 그 아픔을 여기서 다 종이도 안 버렸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가방을 들고 첫 여행을 갈 때 우리 쇼쇼니들과 함께 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에 든 거 뭐예요, 언니? 여기는 다 그냥 종이고 반대쪽은 내가 월간 쇼쇼를 위해서 산 거를 조금 세팅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다 좀 숨겨놓으면은 남편이 또 못 보고, 그치?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이거를 약간 그냥 DP를 좀 옷방이나 안방에다가 좀 장식품처럼 좀 해놓을까 너무 예쁘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 요것도 제가 최근에 샀는데 이거 진짜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사고 싶었던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이애나 비가 언제 돌아가셨지? 그게 90년대 후반인가? 그러니까 내가 한참 막 어렸을 때 멋을 부리기 시작하는 나이에 정말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이었단 말이에요. 다이애나 비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화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가 막 대학 갔을 때는 뭐 다이애나 비 같은 그런 우아한 막 나중에 그런 여자가 되고 사회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이애나 비가 이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을 어렸을 때 봤었어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은 저 가방을 사고 싶다. 다이애나 비처럼 우아하게 딱 투피스를 입고 저런 클래식한 핸들백을 딱 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정작 돈을 좀 벌어서 이제 샤넬백 정도를 살 수 있게 됐을 때는 그 가방이 단종이 됐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가방을 그런 옛날 그런 스타일의 가방이 되게 예쁜데 요새 샤넬에서는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이거를 빈티지 샵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샀어요. 요겁니다. 너무 예쁘죠? 되게 클래식하지? 그치? 다이애나 비는 요거보다 하나 작은 사이즈 이 색깔이었던 것 같아, 그게. 그래서 요즘 그 빈티지 샵들이 되게 그 컨셉추얼하게 운영되는 데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빈티지 샵 한 2군데 우리 쇼쇼리들한테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집은 인스타로만 해요. 가게가 없어. 그래서 사진을 보고 DM을 보내면 상품 설명을 동영상이랑 사진으로 되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줘요. 밖에 막 다니면서 쇼핑하는 것도 이제 예전처럼 자유로운 환경은 아니니까 그게 저는 되게 편하고 신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질문도 충분하게 하고 사진도 충분히 공유를 받고 결제는 그냥 URL을 보내주시는 네이버에서 결제를 하면 무슨 안심보험 같은 거 들어있는 택배로 와요. 이 더스트백도 제가 갖고 있는 샤넬백 더스트백이랑 비교하니까 정품 더스트백이 맞고 이렇게 이런 게 다 들어가는 명품 감정. 이렇게 해서 카드 빠졌어. 이거 카드 빠졌어. 여기 있다. 이게 이 안에서 뿅 나와야지 뭔가 좀 멋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택배로 왔어요. 되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찾았던 모델을 운명처럼 어느 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모자이크처럼 막 사진이 있는데 이 가방이 이렇게 나한테 오더라고. 내가 찾던 그 가방이니까 눈에 딱 들어온 거지. 운명의 데스티니.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쇼핑의 경험도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동봉해줬는데 이게 뭔지 안 까봤어. 이게 뭐지? 편지인가? 사은품인가? 여기 고기 이름이 아세모라는 데였는데 이런 것도 제작을 다 해놓고 한 게 되게 저는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약간 그런 환경 같은 거에도 관심이 되게 많고 이래서 일부러 빈티지를 취급을 하는 패션 사업을 시작한 분이고, 레더밤을 주셨네. 그 가죽 관리. 네, 맞아. 가죽 관리. 가죽 관리 하라고 이거 주셨네. 되게 센스 있으시다. 이것도 이거 닦으라고.
클래식 저는 이렇게 뭐 빈티지나 중고 가방은 처음 사본 것 같아요. 뭐 나쁘게 생각하면 남이 쓰던 물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늘 갖고 싶어 했었는데 단종이 돼서 살 수 없었던 그 백이 그렇게 온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오래오래 아끼면서 소장을 할 계획입니다. 300만 원 정도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싸다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쓰던 물건인데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방? 이런 걸 이제 소장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제가 구매를 해봤고요. 원피스를 제가 최근에 하나 샀는데 요거를 샀거든요. 요새 영국이랑 뭐가 있나? 영국의 그 브랜드예요. 릭소라는 브랜드인데 이거를 입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라방을 한번 했는데 원피스 질문을 진짜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피스가 되게 사람들이 봤을 때 예뻐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산 이 원피스에 더 큰 애착을 갖게 됐지. 아, 내가 예쁜 걸 잘 몰랐나 보다. 다들 이 원피스를 예쁘다고 생각을 해주시나 보다. 그래서 저도 좋은 피드백을 얻으면서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롱 원피스인데 약간 좀 소녀소녀한 느낌이 있는 프린트잖아요. 그리고 팔 부분도 약간 이제 과하지 않은 이런 퍼프 슬립으로 되어 있고 입기도 편하고 그냥 이렇게 후루룩 입고 나가면 되니까 뭐 비침도 없고 이래서 되게 잘 입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마이테레사에서 조금 할인을 할 때 한 30% 정도 할 때 사긴 했는데 한 30만 원대 정도 했어요. 근데 수입 원피스 치고는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 받아보니까 원단도 되게 좋은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릭소라는 브랜드를 또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브랜드는 뭐지? 릭소를 어디서 파나를 막 서치를 해가지고 또 샀지. 이거는 파페치에서 샀어요. 이거 궁금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 번도 안 입어가지고 라벨이 아직 달려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놀러를 좀 가야지 느낌이 사는데 얘는 되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팔랑팔랑해서 여기 지느러미가 좀 달려 있어요. 근데 이런 지느러미 달린 옷은 얇아야 돼요. 그래 이렇게 걸어갈 때 팔랑팔랑 뭔지 알죠? 우리 그 끌로에서도 봤잖아. 그런 지느러미 디테일이 좀 있고 그다음에 허벅지 양쪽이 조금 쭉쭉 찢어져 있어요. 걸어갈 때 살짝 다리가 이렇게 살짝 보이는 그런 사진이 파페치에 나와 있길래 저거다. 요거 이제 시리즈로 릭소에서 하나 구매를 또 했습니다. 요것도 뭐 가격대는 막 굉장히 고가 브랜드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사이즈가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넉넉하게 나오는 편인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산 거 둘 다 X 스몰로 제일 작은 사이즈라서 만약에 키가 좀 작은 44 사이즈 뭐 이런 분들은 아마 이 집에서는 옷이 다 좀 크실 거예요. 그다음에 요것도 있거든요. 요거 지난번에 우리 그 유용템 할 때 입고 있었는데 질문 주신 분이 좀 계셔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싸놨어요. 어깨에 왕뽕이 이거는 들어가 있는데 살짝 이것도 프린트가 그냥 블랙 앤 화이트인데도 은근 화려하죠. 이게 원형도 아니고 마름모도 아니면서 점묘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용눈 원피스라고 부르는 만화 영화에 나오잖아. 눈 번쩍 탁 괴수가 눈 딱 뜨면 이렇게 생겼잖아. 눈알이. 용눈 원피스. 요거 제가 보니까 되게 무섭지? 그러면 어깨에 이렇게 패치코트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죽질 않아요. 어깨뽕이 영원히 죽질 않아. 이게 얇은 실크여서 사실 이렇게 셔링을 잡아놓은 소매 패턴이 툭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않게 안에 내장재가 들어있어요. 유용템 보시면 요거 입고 있는 어깨 빡 서 있는 모습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 각오하고 들으세요. 자, 한 번만 얘기합니다. 저 여러 번 이 브랜드 얘기했는데 자꾸 질문하시는데 이거 제가 영어로 쓰기도 길어요. 프린 바이 썬튼 브레가치. 고집 거예요. 고집 거가 자주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른 뭐 릭소 이런 거는 릭소 제품입니다 하면 되는데 이 원피스는 어디 건가요? 막 이러면 심호흡을 한번 해요. PRENBYTHORNTON BRGAGGI까지 다 써줘야 돼요.
굉장히 이름이 길고 발음도 어려워. 이 집 옷이 입으면 눈에 좀 띄는 이런 드라마틱한 데가 있어서 그런지 꽤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집 옷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원피스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한 4-5벌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언니 원피스 너무 많이 사신 거 아니에요? 원피스? 원피스가 여름에는 근데 제일 낫잖아. 이렇게 입기도 편하고 코디도 안 해도 되고 시원하고. 차쪽으로 들어가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피스는 많지, 해마다 이렇게 계속 사대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원피스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원피스만 4벌이잖아요. 이것만 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언니 구독자들이 언니 원피스 참 많이 궁금해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따로 한 편 할까 봐요. 원피스 한 편 나중에 할까 봐요. 그죠? 알았어요. 그렇게 하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7월의 월간 쇼쇼는 여행 가지 못하는 이 슬픔을 담아서 여행 가방,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늘 갖고 싶어 하던 빈티지 샤넬백을 득템했던 또 행복한 경험이 있었던 한 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원피스들. 그래서 원피스 도대체 몇 개나 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제 원피스를 좀 한번 까서 보여드릴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셔야 며칠 후에 업데이트됩니다.